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시민태양광 협동조합하고 한국미래에너지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어떠한 상품을 저희가 기획했던 거를 제안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또 올라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태양광 발전소에 관련된 내용들로 제가 좀 구성을 해가지고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이 그 전에 올라갈지 그 후에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상당히 바빠요. 그리고 출장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면담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으로 해서 계속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지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또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찍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찍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 가지고 조금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해주시면 같이 기부를 할 수가 있고 같이 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부탁드리는 바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렇게 홍보해도 안 되던 것들이 갑자기 한 방에 해결이 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제가 제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리백에 대해서도 내가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닿다거나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거나, 탄소 중립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원자력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에 대해서 좀 약간 뜬구름을 잡는 이런 얘기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혹시나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백이라든가 탄소 국경세, 텍소노미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 통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렇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잘 안 되었던 것들이 딱 한 방에 해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선 토론 2월 3일 날 있었죠. 그래갖고 사자 토론 해가지고 둘이 하네, 4명이서 하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4명이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1일 날 원래 하던 것들을 며칠로 연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대선 토론 2월 3일 날 있었을 때 MBC에서 중계방송을 했었고, 아리백과 탄소 국경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아리백 그렇게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래 아리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아리백이 실시간 순위에서 갑자기 1등을 찍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리백에 대해서 진짜 잘 알게 됐고,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게 됐다. 이 점에 대해서 와, 진짜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구나 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아리백과 탄소 국경세 관련해가지고 좀 심화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리백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아리백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리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후보가 그렇죠, 그게 뭐냐고 답변을 합니다. 그게 뭐죠?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지나니까 갑자기 수소경제를 이야기를 했다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바이오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던 게 사실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제가 굳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여하튼 그렇게 얘기를 한가 동시에 갑자기 아리백이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갔고, 아리백이 그게 이쪽에서는 아리백이 모를 정도로 무지하느냐, 저쪽에서는 모를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원자력의 그린 에너지냐, 그 다음에 수소경제냐, EU 텍소노미, 원자력 EU 텍소노미에 해당을 하느냐 안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전문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도 모른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좀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자체부터도 조금 이상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물론 이 정책 하나, 그러니까 기후에 대한 이 정책 하나, 환경에 대한 이 정책 하나 가지고 비교해 보자면 어떻게 봐보면 조금은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이쪽에 좀 관심이 많고 이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점을 제가 느낀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물론 오미크론, 그러니까 코로나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코로나 끝났을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이냐? 환경이거든요. 기후변화. 제가 이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엄청나게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왜? 신재생 에너지가 여기에 어떻게 봐보면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야 코로나 시대 끝나고 나면 뭐가 가장 이슈겠느냐, 물론 경제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경제를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이냐, 뭐 수소경제냐 뭐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 값이 얼마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궁극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먹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환경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나 기후변화,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두각이 되고 엄청나게 환경 변화를 통해 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뭐 세금도 매기고 거기서 또 부가적인 창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슈가 될 것인데, 관련해 가지고 요 얘기를 조금은 진중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리백,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아리백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유수 기업들이 아리백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고 캠페인에 가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가 상당히 좀 진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아리백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20, RE40, RE80, RE100 이렇게 해 가지고 종전에는 100까지 간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좀 채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 국경세라는 게 EU 연합하고 미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탄소를 발생하여 제품을 만들어 무역을 할 때는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 추가적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탄소 국경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뭐 휴대폰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됐다 이렇게 수출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 휴대폰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금을 또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 국가에서.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또 부과를 해가지고 그 세금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하고 같이 해가지고 부과를 하면 우리는 그 세금을 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대외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탄소 국경세까지 낸다라고 하면 상당히 타격이 크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인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느냐 마느냐 막 뭐 그게 뭐냐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대화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기업이 아리백을 할 수 있는 방법, 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발전소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REC를 구매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알고 계시겠죠. 발전소를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뭐 이런 방법이 되겠는 거고, 두 번째, 발전소에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시공업체하고 같이 해가지고 공동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투자한 만큼 REC를 갖고 가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또 아리백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 돈으로 해결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회사 전기세가 한 100만 원 나오는데 10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녹색 환경 부담금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을 시켜준다거나, 네 번째 REC를 구매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 발전소 뭐 건립하고 수뭐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네들 뭐 전기 얼마나 많이 쓰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발전소로 해결을 할 것이냐. 거의 기업과 같은 수준인데, 공기업이 발전소를 뭐 가지고 있는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가장 편한 것이 REC를 구매하는 방법이 가장 좀 편리하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영상에는 안 넣었지만 예전에 그런 내용들을 봤었어요. 아리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아리백을 해야 되는데 아리백을 할 때 너네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30몇 프로인가 40몇 프로가
REC를 구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띄워볼까 했는데 오늘 너무 급해가지고 그 내용들은 좀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여하튼 기업이 REC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좀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게 REC를 구매하거나, REC 어디서 구매를 합니까? 저희 태양광 발전소 사업주들에게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기업에서 에너지 발전사에서 REC를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요것도 2025년, 2026년까지 25%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을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기업에서도 REC를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REC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게 자명한 일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현 시점에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장기 입찰 하신 분들이 조금 손해를 많이 보시겠죠.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REC를 구매를 하는 거 우리에게 좋은 것, 당연히 우리에게 좋겠죠. 왜냐하면 에너지 발전사들만 우리한테 REC를 구매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 우리한테 REC를 구매를 해준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또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게 정상적인 시장 논리입니다. 여하튼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구매하는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그래서 더 좋다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원자력이 텍소노미에 합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한 2, 3분, 5분 정도 되면은 이 이야기를 조금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EU연합에서는요, 27개국인가? EU연합이? 아무튼 이 27개국에서 이제 총회를 열어가지고 원자력이 이게 텍소노미에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게 그린 에너지냐,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린 에너지가. 근데 나머지 국가들 한 20개국 정도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원자력은 그린 에너지가 맞다, 텍소노미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하는 그 텍소노미하고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텍소노미하고 약간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텍소노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연 그러면 원자력이 그린 에너지가 맞느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나라는 아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왜?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단위 면적당 발전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국토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하나가 걸리는 거고, 두 번째, 핵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 지구상에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100%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핵 폐기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원자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또 무기로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할 수,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그린 에너지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유튜브 통해 가지고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을 띄워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력이 그린 에너지로, 그러니까 텍소노미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원자력과 수소를 결합을 시키는 융합, 그 능력을 우리나라가 가장 월등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하고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봐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그냥 저변을 확대를 해주는 요 정도의 역할인 거고, 경극의 종전에는 수소 에너지로 가야 된다. 수소와 원자력을 병합시키는 이런 기술로 가가지고 이렇게 좀 엄청난 폭발적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설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우리나라는 원자력은 텍소노미에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REC이라든가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홍보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번 대선 토론 한 방으로 해결이 되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REC이 뭐지 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발전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REC이 시작이 해가지고 기업에서 내 거 REC를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REC 관련된 플랫폼이 하나가 개설이 됐던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 그러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쪽에서 일반 기업이 REC을 살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플랫폼이 하나가 개설이 됐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현재는 꾸준하게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RE20이라든가 RE40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분명히 많은 수요의 REC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2022년, 202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30년, 종전에 50년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이 우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이번 대선 토론을 통해 가지고 아리백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좀 지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수능 모의고사처럼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 답변을 받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라고 치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깨어 있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 좀 현업에 좀 와닿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이라든가 한국미래에너지가 진행하는 그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뭐 S&P하고 REC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P 뭐 200원대로 막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비단 돈을 벌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환경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적인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수준으로 조금 변모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내가 뭐 S&P가 200원 올랐으니까 나는 얼마를 벌겠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세상을 미래 후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동참을 한다라는 개념을 먼저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수익도 많이 나니까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들도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